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표의 앞자리가 바뀐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가 단 하루 만에 증발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저 폭발음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털리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비명소리라는 겁니다. 2026년 2월,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폭풍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글로벌 주유소가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인 이란과 그 동네의 무서운 큰형님인 미국이 결국 주먹 다짐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 섞인 말싸움 수준이 아닙니다. 형님은 아예 주유소의 핵심 기계들을 다 부숴버리고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테헤란 하늘에는 미사일이 날아갔고 주유소 앞마당은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도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몽둥이를 들고 형님의 기지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싸움인데 적당히 구경이나 하지 뭐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가장 위험하고 오만한 착각입니다. 팩트를 날카롭게 짚어드리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주유소의 VIP 단골 손님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의 무려 70%를 이 주유소에서 가져옵니다. 주유소 문이 닫힌다는 건 우리 집 보일러가 차갑게 식고 여러분의 자동차가 멈춰선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국제 유가가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단순히 기름값 몇백 원 인상이 아닙니다. 이 불꽃이 가져올 연쇄 반응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소리 없이 태워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주 냉혹합니다. 말 안 들으면 주유소 자산인 해군과 미사일 산업을 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주유소의 결제 단말기를 부수고 배달 트럭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로 들어오는 유일한 외길 골목을 아예 바리케이드로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골목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가 에너지 빈곤이라는 암흑에 잠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2026년판 오일 쇼크의 서막입니다. 사장님과 형님의 싸움이 길어질수록 주유소 셔터는 더 굳게 닫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유소에 아주 길고 얇은 빨대를 꽂아서 기름을 마시고 있는데 이 싸움 중에 누군가 그 빨대를 꽉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빨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꺾였을 때 우리 식탁 위의 계란값이 왜 치솟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원유의 무려 70%가 폭 33k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길목을 통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이 길목이 단 하루만 막혀도 여러분의 일상은 멈추고 지갑은 갈갈이 찢기게 될 겁니다. 지금 중동의 글로벌 주유소 사장님인 이란이 바로 그 길목, 호르무즈 해협을 바리케이드로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아주 치명적인 경고라는 겁니다.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우리나라는 이 주유소에서 아주 길고 얇은 빨대를 꽂아 기름을 마시고 있는 VIP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화가 나서 그 빨대를 발로 꽉 밟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름이 안 들어오면 공장이 멈추고 전기가 끊기고 여러분이 매일 타는 지하철과 버스도 멈춰서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섬나라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진짜로 길을 막겠어? 라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드리죠. 이미 전 세계 선박 보험사들은 중동으로 향하는 배들의 보험료를 평소보다 몇 배, 많게는 수십 배씩 올리고 있습니다. 배가 뒤를 돌아가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배를 빌리는 값과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겁니다. 결국 기름값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실어오는 비용 자체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호르무즈라는 빨대가 살짝 꺾이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곤이라는 암흑 속으로 가장 먼저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NSC 비상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을 챙기는 이유도 바로 이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불편함을 넘어 국가 전체의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겁니다.
사장님과 큰엄님의 싸움이 격해질수록 이 얇은 빨대는 더 위태롭게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와 저녁 식탁에 오를 계란값에 소름 돋게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대체 기름과 계란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물가의 저주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녁 시켜 먹으려던 치킨값이 갑자기 3만 원으로 오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장난 같으시죠?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터지고 있는 미사일 소리를 들으며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이 무서운 현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2026년의 인플레이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가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을 머릿속으로 아주 쉽게 그려보시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값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팁이 붙여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물류비나 원가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기름값 배달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사태로 이 배달팁이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직 상승한 상황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튀기기 위해 닭사료를 옮기는 트럭, 치킨집 주방을 돌리는 전기, 닭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여러분의 집 앞까지 오는 오토바이까지 이 모든 과정에 석유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에서 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끼 식사에 고스란히 얹어지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체념할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에 넣는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화학섬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부품, 심지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원두를 볶는 열기까지 석유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 첫 조각이 넘어지면 식료품, 생필품, 서비스 요금까지 순차적으로 쓰러지며 우리 지갑을 덮치게 됩니다. 내 월급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물가는 토끼를 넘어 미사일을 타고 날아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뚝 떨어져 있는 이 허망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팩트를 날카롭게 꽂아드리자면 이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내 자산이 따라잡지 못하면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을 도둑맞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투명한 도둑이 이미 여러분의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 도미노는 더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가격표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든 현금 그 자체가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들은 벌써 종이봉투 대신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철제 금고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고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전 세계 돈들이 지금 그곳으로만 몰려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열쇠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고 일어났더니 지갑 속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변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환율 1,500원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은행 전광판의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의 힘이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났다는 잔인한 고지서라는 겁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지금 기름값 폭등에 이어 내 돈의 가치까지 녹아내리는 이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원화는 아주 예쁘고 가벼운 종이봉투와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물건도 많이 담기고 쓰기도 편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중동에서 전쟁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글로벌 동네가 흉흉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이봉투는 빗물에 금방 젖고 너덜너덜해지다가 결국 찢어져 버립니다. 반면 달러나 금은 어떤가요?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묵직한 철제 금고입니다. 동네에 불이 나고 싸움이 터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젖어버릴 종이봉투를 던져버리고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한 철제 금고 안으로 옮기려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원화라는 종이봉투를 버리고 달러라는 금고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치명적일까요? 대한민국은 석유부터 밀가루까지 거의 모든 생필품을 달러를 주고 사오는 나라입니다.
종이봉투의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은 기름 한 방울을 사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종이봉투를 내줘야 합니다. 안 그래도 중동 사장님이 기름값을 올렸는데 그 기름을 사오는 돈의 가치까지 떨어지니 우리는 더블 펀치를 맞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계좌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그 돈이 젖은 종이봉투라면 마트에서 장바구니 하나 채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무늬만 10,00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고 걱정되는 건 여전히 많은 분이 환율은 수출하는 대기업이나 신경 쓰는 거지라며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환율은 여러분의 은퇴자금, 자녀 학원비, 심지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고기 한 근의 가격까지 결정하는 가장 무서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지금처럼 파도가 집채만하게 칠 때 아무 대책 없이 종이봉투만 들고 서 있는 건 내 인생을 통째로 젖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팩트는 날카롭지만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기름값은 미사일처럼 솟구치고 내 돈의 가치는 빗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경제 폭풍 앞에서 그저 지갑을 열어둔 채 천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장 내일부터 내 집 안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지갑 수비 작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집 가계부에 에너지 효율 1등급 스티커를 붙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소름 돋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실전 매뉴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에서 딱 30만 원만 더 줄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026년 현재 유가와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 아끼는 30만 원은 1년 뒤에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평소처럼 돈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자산이라는 방패를 만들 때 혼자 맨몸으로 폭풍우를 맞으러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에 에너지 효율 1등급 스티커를 강제로라도 붙여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은 이제 버리세요. 지금이야말로 지갑의 절전 모드를 켜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풀어보죠. 평소 우리 지갑은 엑셀을 끝까지 밟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와 같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조금만 귀찮아도 배달 앱을 켜고 가까운 거리도 편하게 내 차로 이동했죠. 하지만 지금 중동이라는 메인 주유소의 기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계속 엑셀을 밟는 건 지갑을 통째로 불태우는 짓입니다. 이제는 스포츠카를 차고에 넣고 연비가 가장 좋은 에코 지갑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내 일상에 스며든 변동비의 군사를 무자비하게 도려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 이제는 잠시 주차장에 재워두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나는 공유 트럭을 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름값 몇만 원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아껴야 유가 상승의 속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의 비상식량인 현금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주유비와 유지비로 나가는 50만 원을 대중교통 15만 원으로 줄인다면 그 차액 35만 원은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실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식탁 위에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있는 배달 앱부터 삭제하세요. 기름값이 올랐다는 건 배달비도 오르고 음식값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붙은 치킨을 시켜 먹는 건 지갑에 구멍을 내고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고 냉장고 속에 잠들어 있는 재료를 끝까지 파먹는 냉파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뻔하고 지루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기초 체력이 없는 지갑은 외부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찢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팩트를 날카롭게 꽂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풍요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 지갑에 구멍난 곳을 샅샅이 찾아 메우고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독소를 빼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시대입니다. 가계부라는 이름의 작전 지도를 다시 펼치세요. 그리고 모든 지출 항목에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지갑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비축한 그 현금이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기회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갑의 군사를 빼서 실탄을 준비하는 법은 확실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아끼고 현금을 모아도 내가 가진 돈 그 자체가 가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지갑 속에 소중히 모아둔 현금도 결국 젖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갑을 비우는 것을 넘어 내 자산 전체에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혀야 합니다. 어떤 조끼를 입어야 미사일이 날아와도 내 재산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소름 돋는 자산 방어 전략을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내 통장에 있던 1억 원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7천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장난 같으시죠? 하지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총성은 여러분의 원화 자산을 실시간으로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화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 이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지붕 없는 집에서 잠을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단계를 넘어 내 소중한 자산에 단단한 방탄조끼를 입혀야 할 때라는 겁니다. 팩트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는 바로 내 모든 재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유를 통해 상황을 묘사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돈 원화는 평화로운 날에는 쓰기 참 좋은 예쁜 종이봉투입니다. 하지만 옆 동네 글로벌 주유소에서 주먹 다짐이 터지고 동네 전체가 흉흉해지면 종이봉투는 가장 먼저 젖고 찢어집니다. 반면 달러나 금은 어떤가요? 어떤 미사일이 날아와도 끄떡없는 묵직한 철제 금고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면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버티는 사람은 결국 감기에 걸려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일부라도 달러나 금이라는 방수 재킷으로 갈아입히는 작업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탄조끼를 입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중의 문제입니다. 내 자산의 10% 혹은 20%만이라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철제 금고에 나눠 담으세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내가 가진 달러 금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자산의 균형이 맞춰지며 내 재산이 침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특히 금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가장 먼저 찾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미친 듯이 뛸 때 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해줄 가장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한 가지 더,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무거운 배낭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한 빚, 영끌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금리는 요동치고 물가는 폭등합니다. 내 수입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이자라는 배낭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여러분은 파도를 넘기도 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가 아니라 성벽을 높이 쌓고 내 배에 평형수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평형수란 바로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 실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질 때 방탄조끼를 입고 실탄을 든 사람만이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공포에 질려 떨지 마세요. 대신 차갑고 냉정하게 내 자산 목록을 펼쳐보세요. 종이 봉투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비바람에 젖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군인은 총소리가 들려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산 배분이라는 갑옷을 입는 순간 중동의 미사일 소리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자산을 지키는 신호탄으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자산을 지킬 물리적인 방패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방탄조끼를 입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시장이 붕괴된다, 코스피가 폭락했다는 자막이 뜨면 나도 모르게 팔자 하고 마우스로 손이 가기 마련이죠.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공포라는 괴물에게 내 자산을 통째로 상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멘탈 수비 규칙이 있습니다. 파도가 집채만하게 칠 때 왜 노를 절대 놓으면 안 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섭다고 바다로 뛰어드실 건가요? 단언컨대 위기 상황에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공포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 챕터를 듣지 않고 무작정 팔자를 외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을 상어밥으로 던져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총성이 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할 것은 주식 계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2026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노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를 팩트 폭격과 함께 따뜻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아주 생생한 비유로 묘사해보죠.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거친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미사일 소식이나 유가 폭등 뉴스는 배를 집채만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파도죠. 배가 기우뚱하고 물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무섭다고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가운 바다 밑에는 여러분이 던진 헐값의 자산을 낼름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어들이 득실거립니다. 투자 시장에서 상어는 바로 공포를 먹고 자라는 거대 자본과 기관들입니다. 여러분이 노를 놓고 뛰어내리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수익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날카롭게 꽂아드릴게요. 지금 주식창에 찍힌 파란색 숫자는 아직 흉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손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손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흉터가 되어 여러분의 계좌에 남게 됩니다. 숫자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높을 때는 배 안에 고인 물을 퍼내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평형수를 채우며 버텨야 합니다. 여기서 평형수란 앞서 우리가 준비했던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이죠. 배 밑바닥이 묵직해야 파도를 견딜 수 있듯이 마음의 무게중심을 낮게 잡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오일 쇼크와 경제 위기를 이겨낸 맷집 끝판왕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의 DNA에는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힘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건 여러분의 계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보고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날카로워지는 그 마음이 더 걱정입니다. 팩트는 냉혹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동의 총성도, 치솟는 유가도 결국은 지나갈 소나기일 뿐입니다. 비에 좀 젖었다고 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나기는 반드시 그치고 해는 다시 뜨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폭풍우가 칠 때 바다를 보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항해 지도를 펼치고 다음 목적지를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의 주식 앱이 여러분의 멘탈을 갉아먹는다면 잠시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내 배의 엔진을 점검하고 가족이라는 선원들과 서로의 손을 꽉 잡아야 할 때입니다. 비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을 입고 남들보다 먼저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놈이 결국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공포라는 괴물을 이겨낼 단단한 멘탈 갑옷까지 장착하셨습니다. 지갑에 군사를 빼서 실탄을 만들었고 자산에 방탄조끼를 입혔으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노를 꽉 잡고 버티는 법까지 마스터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그냥 버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진짜 고수는 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질 황금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울며 도망칠 때 혼자 웃으며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는 이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뒤집는 마지막 비책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머니잼이 준비한 최종 생존 전략, 그 결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울며 불며 도망치는 그 불타는 주유소를 나중에 통째로 인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소리치며 바다로 뛰어들 때 그 차가운 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물 상자를 건져 올릴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2026년 중동의 불꽃은 분명 누군가의 지갑을 태우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불꽃이 부의 길을 비추는 환한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머니잼이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역전의 기술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통해 결론을 맺어보죠. 폭풍우가 지나간 동네는 분명 엉망진창일 겁니다. 하지만 낡고 허술한 집들은 무너지고 오직 기초가 튼튼한 집들만 남게 되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건물을 올릴 황금 같은 기회는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폭풍우가 치는 동안 집안에서 떨기만 한 게 아니라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비축해둔 식량과 자재를 꼼꼼히 체크하며 때를 기다린 사람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오일 쇼크를 이겨낼 때마다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더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비로소 증명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계부라는 이름의 작전 지도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좀 아껴야지라는 막연한 다짐으로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정한 에너지 효율 1등급 지갑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군사를 아주 무자비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은 한 푼 한 푼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모든 자산이 헐값이 됐을 때 남들보다 10걸음 먼저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부스터가 될 겁니다. 지금 3만 원짜리 치킨 대신 집밥을 먹으며 모은 그 소중한 실탄이 훗날 여러분의 자산 목록에 0 하나를 더 붙여줄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위로이자 조언은 이겁니다. 공포는 전염되지만 희망은 학습되는 법입니다.
중동의 청성이 우리 집 식탁까지 들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흐름을 읽고 나만의 생존 매뉴얼을 가진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이 고통의 시간을 지혜롭게 견뎌낸 뒤에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해져 있을 겁니다. 위기는 곧 부의 사다리가 낮게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 사다리를 잡을 손에 힘을 꽉 주시고 머니잼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미소를 지어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머니잼의 생존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은 나는 이 위기를 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겠다 하는 여러분만의 비장의 각오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커피 한 잔을 줄여 달러를 사겠다거나 주말 외식 대신 가족들과 산책을 하며 에너지를 아끼겠다 같은 아주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위기를 함께 넘는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진심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 머니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에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이라는 든든한 방탄조끼를 머니잼에게도 꼭 입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잼나고 통찰력 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안녕!